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취소 소송의 심리 개관입니다. 행정쟁송에서 취소 소송의 심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리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심리와 직권 탐지주의 등이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심리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라는 건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서면을 제출받아서 확인도 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의 심리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요건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심리라는 건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소송 요건은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다른 말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권 조사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죠. 그리고 소송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 판결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심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본안 심리입니다. 본안 심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는 과정인데,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면 인용 판결을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이어서 심리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건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재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나 재판을 할 수 없고, 소재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나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리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법원은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건 소송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보시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개별 지가 결정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됩니다. 다음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원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변론주의를 보면 소송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 수집 책임을 소송의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죠. 직권탐지주의는 소송과 관련된 사실 및 증거 수집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소송 자료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변론주의는 가급적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어떨까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헌만 보면 직권 탐지주의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판례 및 다수설은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변론주의에 기반하되 직권 탐지주의를 일부 가미한 게 변론주의 보충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해서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성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의 자료에 나타난 경우에 한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장 책임이라는 건 분쟁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아서 법원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을 때 일방의 당사자가 얻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장 책임이 되겠습니다. 주장 책임과 다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실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에 관한 게 입증 책임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는데,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법률 요건 분류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수설은 법률 여건 분류설이고, 판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여건 분류설이라는 건 당사자가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걸 말합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청, 즉 피고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정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되면, 이에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행정의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법령의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죠. 절차적 요건 관련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청인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이라는 건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처분 요건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겼을 때 판결 시와 처분 시 중에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설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판결 시설과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처분 시설이 있는데 판례는 처분 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면 되고 처분 이후에 법령의 변경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